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 사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하고 또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오래된 고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바로 소설 이방인을 제대로 꿰뚫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는 온전히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전부인 나만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라는 이름 아래 약속된 규칙들로 가득 찬 바로 이 사회라는 세계죠. 이 두 세계가 쾅 하고 부딪힐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훈이라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훈이의 세계에서는요, 옷을 입지 않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충돌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훈이의 세계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 사회의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 법으로까지 막아야 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되어버려요. 한 개인의 진실과 사회 전체의 약속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사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막 넣고 우리는 결국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만의 세계를 슬쩍 포기하게 되죠. 이거 꽤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소설의 주인공 뇌르소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는 방금 말한 그 사회의 요구에 싫다고 끝까지 순응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런 남자입니다. 묘르소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을 그냥 뛰어넘어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심지어 바로 다음 날엔 여자친구랑 수영하러 가고 깔깔대면서 코미디 영화를 봐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이웃의 좀 질 나쁜 건달이 꾸미는 못된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도와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럴 땐 슬퍼해야 해라고 정해놓은 감정 표현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대답. 이게 진짜 메르소가 어떤 사람인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사회가 기대하는 달콤한 대답 대신에 자기가 느끼는 걸 정말 이상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냥 툭 뱉어버리죠. 그에게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긴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묘르서는 다른 사람 보라고 감정을 연기하지 않아요. 뭐 슬픔, 사랑 이런 복잡한 감정 대신에 그냥 배고프다, 피곤하다, 아 햇빛 뜨거워 같은 아주 단순한 몸의 감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묘르소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 그 유명한 재판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말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해변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 끝에 그가 한 남자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죠. 당연히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점 이상해져요. 과연 법정은 그의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야,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기소 혐의는 분명 살인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파고든 증거는 그가 쏜 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흘리지 않은 눈물이었죠.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영혼 없는 살인마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인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결국 사회가 그에게 내린 진짜 죄목은 이거였어요. 너는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넌 우리랑 같은 인간이 아니야. 살인이라는 행동보다 사회의 감정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판사가 살인 동기를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태양 때문에요. 이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대답. 이건 사실상 나는 당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메르소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잠깐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마음속엔 저 메르소 같은 모습이 정말 단 하나도 없을까요? 바로 이런 순간들이요. 남들은 다 그냥 하는데 이걸 왜 해야 하지? 하고 속으로 질문할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한 어떤 사건에 왠지 나만 무감각하게 느껴질 때. 결혼식에 가서 막 기뻐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밍밍하거나
장례식에서 슬퍼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날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방인이 슬쩍 고개를 드는 순간 아닐까요? 이방인이 된다는 건요, 무슨 괴물이나 범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안의 솔직한 모습과 사회가 바라는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형을 앞둔 뮤르소의 마지막 소원은 용서나 구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 사람들이 증오를 퍼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이건 마지막까지 사회의 규칙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겠다는 그의 가장 완벽한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종종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훨씬 더 가혹하게 심판하려 든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사회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요, 진짜 당신의 세계 안에서 이게 옳다고 믿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